예전에는 이 마약 사건의 초범이라고 하면 1심에서 당연히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법원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 초범, 심지어 생초범이라고 하죠. 마약 전과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전과가 없고 마약만 한 이런 완전 생초범도 실형을 때리는 추세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몇몇 재판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변호사로서 체감이 될 정도인데요. 일단 이제 누군가가 마약을 해서, 여러분 이제 마약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필로폰도 있을 수 있고 대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마약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마약을 하게 되고 적발이 되면 대부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긴급 체포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체포가 되게 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간이시약 검사는 소변으로 하게 되는 검사인데요. 그 소변을 뜨는 그 현장까지 수사관이 직접 동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기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오염된 물질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법정에 가서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뜨는 현장에까지 수사관이 동행을 해서 직접 그 사람의 소변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소변을 받은 다음에 간이시약 검사를 하게 되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줄이 뜨게 되면 양성인 것이고요. 두 줄이 뜨게 되면 음성인데, 이럴 때 간이시약 검사에서 종종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시약 검사는 한 5일에서 10일, 5일에서 10일 전까지 한 것만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약을 한 지 한 달이나 두 달이 더 지났다, 그러면 그것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발 검사인데요. 이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발에 마약 성분이 잔존하게 되면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비단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눈썹 또는 수염 또는 팔에 있는 털, 다리털, 모든 채모와 음모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모발 성분 확인을 통해서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대략 언제쯤 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 시기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약 투약이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 이렇게 출두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다 민다거나 눈썹을 심지어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발 같은 경우에는 또 탈색을 하게 되면 그 마약 성분이 많이 희석이 되거나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하지 않았던 갑자기 염색이나 탈색을 해서 경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마약 투약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DNA 검사가 있는데요. 이 DNA 검사는 마약 투약 현장에서 발견된 그 마약 주사기에서 DNA를 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 피의자의 몸에서 DNA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 DNA를 검출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발도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침, 각질, 손톱, 발톱 등 모든 신체 부위에서 다 DNA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 주사기에 남아있는 그 DNA 성분과 그 다음에 이 피의자의 몸에서 채취한 그 DNA를 상호 비교 한 다음에 이것이 일치한다 그랬을 때는 역시 이 마약 투약 사실이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마약 사실이 적발이 되고 수사를 받게 되면 보면 마약 초기 중독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하고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이 하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이미 초기 중독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요. 법원도 거의 대부분 영장 발부를 일단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중독 상태라고 봐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지만 초기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대로 두면 계속 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깔려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강제 단약, 구치소에 구금을 시켜서 더 이상 마약을 할 수 없게 강제해서 강제 단약을 좀 시키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이런 것들이 몸에서 다 배출이 되고 좀 빠져나온 데까지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 구금할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 구속영장 청구를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이제 발부가 됩니다. 대부분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거나 꼭 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약을 하긴 했지만 그 횟수가 불과 한두 번에 불과하고 내가 마약 초기 중독 상태도 아니고 정말 내가 부득이하게 마약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 뭐 정신적인 여러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너무나도 안 좋은 이런 또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 사람은 좀 재범 우려가 굉장히 낮고 지금 이미 재활 하고 있고 단약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단약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좀 잘 받아서 만약에 마약 초범이신 경우에는 일단 기소유예를 한번 좀 목표로 해서 사건을 좀 진행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기소가 되었다면 1심에서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좀 풀려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약 사건의 초범이라고 하면 1심에서 당연히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법원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 초범, 심지어 생초범이라고 하죠. 마약 전과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전과가 없고 마약만 한 이런 완전 생초범도 실형을 때리는 추세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몇몇 재판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엄란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만연히 대응했다가는 실제로 좀 과다한 이런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약을 물론 마약은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마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아주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형만큼은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변론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형량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변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형량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변론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형을 좀 잘 받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리한 양형인자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인지 아닌지 또 아예 생초범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약 횟수 투약한 횟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지금 초기 중독 상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범행을 자백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재활 의지가 강한지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이미 재활센터에 등록해서 지금 재활을 받고 또 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를 든든하게 이렇게 또 지지해주고 단약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줄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양형인자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마약을 했으면 내가 마약을 구입한 상선이 보통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선을 수사기관에 내가 알리고 수사에 협조를 해서 그 상선의 검거에 협조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공적서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제 경찰에서 발급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공적서라고 발급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마약 수사에 기여를 했고 상선을 잡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조회 회신의 형식으로 경찰에서 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전문가의 조력을 잘 받아서 유리한 양형인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마약 사건에 있어서 처벌만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한 엄단과 이게 지금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처벌만으로 마약을 끊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재활하고 단약에 성공해야만 우리 사회에 이제 건전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처벌만 그냥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 형량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가게 되면 분명히 또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 사회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단약에 잘 성공하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국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또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이 잘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마약 전문 재활센터가 너무나도 태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손에 꼽아요. 몇 개밖에 안 되고 심지어 그조차도 대부분 다 남성을 위한 재활센터이고 여성 전문 재활센터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시설에서도 일부 공간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 또 공공단체 이런 데에서 마약을 단약을 할 수 있고 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마약 청정국가 또 마약을 했던 사람도 내가 다시는 마약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단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지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분 가정주부였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굉장히 젊은 20대 후반의 가정주부였는데 자기 절친이 자살을 하게 됐고 자기 남편도 가정에 굉장히 소홀해서 너무나도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다 못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생 딸을 두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댔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이제 마약 초기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제가 변호를 해서 한 2달 만에 집행유예로 굉장히 빠르게 풀려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여러 번 접견을 가면서 좋은 책도 좀 선물해주고 또 신앙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 단약의 필요성 또 딸이 너무나도 지금 엄마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서 안 된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제가 교감을 하면서 많이 제가 격려를 했고 실제로 그분은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에 단약에 성공을 하고 재활에 성공을 해서 너무나도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말 이 마약에서 병드는 이런 병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마약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옆집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